저처럼 키 작으신 분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루나틱 사이클링 K입니다. 오늘은 저희 첫 여성 게스트 소보로님과 함께 소보로님의 자전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보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랑 자기 자전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이제 입문한 지 1년차 된 자린이 소보로입니다. 제 자전거는 20년식 BMC 틴머신 SLR01입니다. 입문하신 지 지금 1년 차라고 하셨죠? 네. 1년 만에 BMC 기암, 틴머신까지 오게 되셨는데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그 전에는 리브를 탔었는데 리브를 타다가 이제 사람 마음이 다 이제 기변을 하고 싶고 기변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BMC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리브를 타셨다는데 리브에 어떤 걸 타셨었나요? 2018년식 그 에어로 타입의 MB라는 자전거 트릭스 스몰 사이즈를 탔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자전거랑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마노의 림브 레이크를 샀었고 지금 기변한 거는 좀 제동력 때문에라도 디브 쪽으로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게 있습니다. 확실히 디스크 브레이크로 넘어가면은 브레이크 체감이 가장 크죠. BMC는 어떻게 구하게 되셨나요? 제가 키가 작아서 프레임이나 완차로 나온 구성은 탈 수 있는 브랜드가 별로 없어서 중고로도 제가 많이 알아봤었는데 마침 이 프레임을 저랑 비슷한 키를 가지신 분이 드래곤보로 조립을 한 자전거가 중고로 나와서 제가 그 자전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운이 좋았네요. 그러면 운이 좋게 기반하셨는데 바꾸고 나서는 이런 거가 더 좋다 이런 게 있나요? 네, 확실히 있었습니다. 일단 시마노랑 스램 자체가 크게 바뀐 점이 있었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제동력이 좋다 보니까 다운힐에 있어서는 확실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좀 덜 들었다고 해요. 물론 위험하지만 위험하다는 느낌이 감소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관리하기가 일단 편합니다. 림브레이크는 케이블선이 나와 있고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바꾸고 나서 케이블이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청소하기도 편해졌고 관리하기 편해졌다는 게 청소하기가 편해졌다는 얘기였군요. 네, 일단 케이블이 들어간 게 저는 굉장히 깔끔해 보여서 청소하기가 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랭 같은 경우는 레버가 굉장히 커서 후드가 그래서 잡았을 때 처음에 이게 사람 손을 잡는 건지 자전거를 잡는 건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색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 적응을 하게 돼요. 지금은 이 후드 큰 게 오히려 더 편해졌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가 작은 손용을 위해서 따로 별도로 나오기도 하고 레버 자체가 기계식들은 기름탱크 대신에 케이블이 들어가다 보니까 후드가 작은데 스램은 이제 유압에다가 전자식임에도 좀 큰 편이긴 하죠. 혹시 여기서 중고로 사셨다 그랬는데 뭐 따로 별도로 바꾸거나 하신 게 있었나요? 제가 별도로 바꾼 거는 안장, 원래 전에 있었던 산마르코 카본 안장인데 그거에서 제가 여성용 파워 미믹 안장으로 변경을 했고 추가로 제가 커크 스파이더형 파워 미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라이딩을 하게 되는 경우 좀 안장통이 있어서 제가 여성용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여성용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BMC 틴머신 SLR 제로 1 프레임에다가 골드 프레임이에요. 이게 BMC 골드 프레임에 구성은 이제 스램, 포스, 엑세스, 퍼크 파미가 달려있는 스램 엑세스고요. 풀 전동 구동계예요. 12단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33에 1033 즉 1대1 기어비가 나오는 구성이고요. 레버도 스램 포스 유암 레버에 스램 포스 브레이크 로터가 달려있어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 WTO가 들어가 있고요. 캄파놀로 보라 WTO가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이제 피렐리사의 퀴제로 튜블리스 타이어예요. 700에 26이고요. 핸들바나 스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죠. BMC 전용 스템에 기본 마운트가 달려있고 이제 바테입은 리자드 스킨 바테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라이즈드 S웍스 파워 미믹 안장이고요. 스램 포스 구동계인데 아까 보니까 앞에 46에 33 뒤에 10에 33 겹이가 1대1까지 나오는데 어필에서는 어때요? 어필에서는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기어비를 굳이 그렇게 다 털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몸은 기업이 1대1 쓸 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좀 타시는가 보네요. 감산 몇 분? 자, 이렇게 보면은 세라믹 스피드가 붙어 있어요. 빅플리는 아닌데 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없습니다. BB도 아니고 베어링도 아니고 아예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냥 세라믹 스피드를 달고 싶은 저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 소망이었군요. 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물통 케이지는 특이해요. 조금 떠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팀머신 물통인데 약간 떠 있어요. 이게 호환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 거를 가져다 놓은 것 같기도 한데 얘는 뭔가요? 얘는 2021년식 팀머신에 맞는 케이지인데 제 자전거는 20년식이라서 안 맞나 봐요. 근데 불편하진 않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볼트는 다 조여지고 물통에 뭐 흔들리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약간 틈 벌러지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확실히 추천하지 않군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BMC 전용 케이지이기 때문에 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휠은 어때요? 디스크에서 보라는 흔하지가 않은데 어때요 얘는요? 좋죠, 당연히. 일단 당연히 좋고 알루 휠을 쓰다가 카본 휠을 접한 거는 지금 자전거로 기변을 하고 나서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어떤 휠을 썼던 게 없기 때문에 전에 알루 휠을 쓰다가 이제 카본으로 넘어온 거에서는 느낌이 다르긴 하죠. 알루 휠에서 카본으로 넘어왔을 때 승차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상당히 만족스러운가요? 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시마노를 사용하다가 스램으로 넘어오셨다 그랬는데 시마노랑 스램이랑 변속 방법도 다르고 이렇게 잘 적응하셨나 보네요. 네, 바로 적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마노는 아무래도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필 올로우 다운힐을 내려갈 때 변속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위험할 뻔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위험할 뻔은 있던 건가요? 앞 기어를 바꿔야 되는데 이너에서 아우터로 변속을 할 때 손에 힘이 없어서 두 손으로 왼손을 잡아서 기어를 변속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을 떼고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시마노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굳은 살도 되게 많이 배기고 장갑이 없으면은 라이딩을 오랜 시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스램으로 바꾸고 나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시마노는 손으로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변속을 해야 되는데 스램은 정말 그냥 버튼 누르는 식으로 띡 누르면 알아서 바뀌어서 전혀 이제 제가 라이딩을 멀리 나가는 경우가 생겨도 손에 피로감이 전혀 없어서 일단 적응하는 건 둘째치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기계식에서 전동식으로 넘어가서 좋았던 거네요. 그거는요. 배터리로 각각의 드레일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저는 주기를 3주에서 4주 정도 충전을 한 번을 해주는데 가끔 깜빡하고 멀리 라이딩을 나갔을 때 배터리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앞에랑 뒤에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었고 아니면 같이 라이딩을 하는 일행 중에 저랑 똑같은 구동계를 사용하시는 분에게 가서 구걸을 하죠. 한 번만 바꿔달라. 제가 배터리가 없다.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바꿔주십니다. 어필을 눈앞에 두고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좀 살려달라 라고 말을 했죠. 살려달라면 그거 내놔인가요? 야, 너 그거 내 여기서 중고 가져오신 다음에 파워미터 바꾸셨고 그다음에 타이어를 바꾸셨다는데 타이어는 뭘로 바꾸셨나요? 바꾸고 나서 승차감 같은 게 달라졌나요? WTO가 클린처랑 튜블리스 겸용의 휠이에요. 근데 전에는 제가 클린처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슈발베랑 빅토리아 크루사를 사용을 했었어요. 빅토리아 크루사는 확실히 승차감이라든지 타이어 펑크 대비는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슈발베에 비하면. 지금은 클린처에서 튜블리스로 넘어왔는데 튜블리스 느낌은 일단 승차감이 훨씬 좋아요. 진동이 느껴지는 그 통통거리는 느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공기압은 이전에 클린처 쓸 때 몇 쓰다가 이제 튜블리스 넘어오시면서 몇으로 바꾸셨나요? 클린처는 제가 맥시멈 110 정도를 넣었었고요. 튜블리스는 65에서 70 넣고 있습니다. 지금 튜블리스 공기압을 낮게 넣는 이유는 일단 접지력 때문에 좀 낮게 넣는 경우도 있고 무게에도 상당히 이유가 되죠. 그래서 좀 낮게 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보내셨던 사진에는 시포스트도 엄청 낮게 뽑아져 있고 핸들도 엄청 위로 제껴서 흔히 하나 큰 사이즈를 샀을 때 나는 현상으로 보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딱 맞는 사이즈를 타는 것처럼 됐는데 피팅으로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은 작은 거에다가 바꾸신 건가요? 처음에는 오버사이즈인 줄 알고 핸들을 위로 올리고 별의별 그걸 다 했었었는데 통증이 역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오버사이즈를 샀구나 했는데 피팅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래도 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증을 위해서라도 해보자 해서 피팅을 받게 됐는데 웬걸 저한테 오버사이즈가 아니고 사이즈가 맞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피팅을 하면서 크게 변경된 거는 C4를 올렸고 그리고 스티어를 내렸어요. 완전히 내려서 포지션이 좀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오버사이즈인 줄 알았던 자전거가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처럼 보이게 된 거죠.
실례지만 키랑 지금 프레임 사이즈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키는 작고 소중한 155cm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47 사이즈입니다. 그 공홈에 보니까 47 사이즈가 166 이하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이즈를 잘 맞추셨던 것 같네요. 이게 키는 그렇지만 인심 차이도 조금 있고 팔다리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상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키에 비해 인심이 조금 길어서 그래서 맞지 않았나 싶은 것도 있고 완차로 나오는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크랭크암이나 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작은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맞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앞쪽에 보면은 리자드 스킨 바 테이프가 감겨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약간 밀려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사셨나봐요. 밀릴 정도 사신 거 보면은 이 리자드 스킨은 기존에 있던 대로 중고로 처음 샀을 때부터 달려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바꾸신 건가요? 기존에 구매했을 때부터 리자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얘는 어때요? 일단 엄청 쫀쫀하고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라이딩 갔을 때 손의 피로를 좀 덜 해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엄청 열심히 타셔가지고 바테이 밀렸잖아요. 바꾸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생각 중인 게 있나요? 일단은 저거를 먼저 다시 재생할 수 있으면 일단 재생을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은 동일한 브랜드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바테이프 온 김에 바로 콕피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콕피트에는 이렇게 가민 830인가요? 530인가요? 830입니다. 830과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자이언트 전조등 리콘 1000 몇인가요? 1100입니다. 리콘 1100 전조등이 있고요. 후미등은 국민 후미등이라고 하는 엑스라이트의 후속작 인피니트 큐브라이트가 달려있어요. 전조등 저건 어때요? 전에는 싸구려도 써보고 저렴이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가장 방수적인 면에서도 고장이 덜 나는 부분을 느꼈고 그리고 밝은 강도도 일단 좋지만 오래 가는 게 있더라고요. 저거를 작년 겨울쯤에 구매를 했는데 한 번도 지금은 교체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개월 안 타는데 전조등을 2개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오래 못 가기도 하고 우라를 한번 하고 나면은 막 마테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자이언트 리콘 같은 경우는 일단 방수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가민 830 저것도 많이 쓰죠. 어때요? 830으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일단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린이어서 지도를 보고 라이딩을 하는 목적으로 제가 830을 좀 원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터치라는 점이 일단 가장 저한테 메리트가 있었죠. 530이랑 830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 터치가 되고 안 되고 차이긴 하죠. 터치에 익숙하신 분들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물론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터치가 편하신 분들은 저걸로 가는 게 더 좋죠. 고양이 케이스도 같이 있어요. 네, 고양 케이스는 가민을 구매할 때 색깔별로 전부 다 구매했습니다. 색깔별로 구매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기분 따라, 옷 따라, 자전거 색깔에 따라 바꾸려고 한꺼번에 구매했습니다. 나의 기분을 내주는 오늘의 컬러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했을 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케이스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어디를 갔을 때 사진 찍을 때 좀 잘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포인트로 놓기가 좋다. 네, 맞아요. 예쁘게 잘 해놓으셨네요. 근데 특이하게 블랙박스가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전조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다이렉트로 달아놓는데 다이렉트로 안 달고 연장 마운트를 껴서 달았어요. 왜 저렇게 해놓은 건가요? 제가 전조등을 달 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인데 저 순정 마운트를 달게 되면은 전조등을 달리긴 달리는데 반대쪽에서 오시는 분이 눈을 다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각도가 눈뽕 각도로 바로 달리는 건가요? 네, 각도가 상당히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리콘을 살리려면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알아본 게 연장 어댑터인데 저게 이제 블랙박스용이에요. 단계별로 길이가 다 다른 걸 제가 한꺼번에 구매를 했는데 저게 중간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중간 정도 되는 길이를 달고 전조등을 다니까 눈뽕을 안 할 수 있는 각도로까지 이제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거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저렇게 따로 연장 어댑터를 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랙박스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요즘은 워낙 자전거 도로에 이것저것 전기 자전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행자들도 들어오고 한 번씩 요즘 또 전동 킥보드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는 추세이긴 한데 다실 계획이 있나요? 네, 블랙박스는 당연히 달아야 되는 거고 지금 가끔이지만 제가 가슴에 부착하고 달고 나가기는 하는데 불편해서 잘 못해요. 자전거에 다는 쪽으로 블랙박스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구통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구통에는 CO2, 인젝터, 맥가이버, 그리고 지렁이 다트투 이렇게 4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지렁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요즘 많이 늘었어요. 지렁이를 저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지만 같은 일행이 튜브리스를 사용을 하는데 지렁이로
펑크 데뷔를 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튜브리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다트툴을 따로 구매를 해서 꼭 필수로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튜브릿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실란트가 없을 때는 튜브를 채워넣으려고 튜브를 들고 다니는데 튜브를 따로 안 들고 다니시나 봐요. 튜브를 들고 다녔었는데 펑크가 났을 때 튜브를 넣은 적은 있어요. 근데 밸브 부분이 조금 날카로운데 그 부분을 또 대비를 못하면 타이어가 또 바로 펑크가 나더라고요. 튜브를 넣어도 펑크가 나는군요. 아, 네. 튜브를 넣어도 바로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튜브를 넣는 것도 고생이고 실란트가 손에 다 묻고 뭐 지저분한 것도 있고 또 펑크가 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정비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정말 급하게 상황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는 전 지렁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시간 절약도 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압을 세게 안 넣으시잖아요. 네, 펑크가 났을 때 공기를 좀 빼고 그리고 다트툴로 대비를 한 다음에 CO2를 넣던가 아니면 실란트를 넣고 이렇게 굴려주면은 펑크가 바로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딩을 한 경험이 있고요. 라이딩을 완료하시다니까 다행이에요. 집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때가 국토 정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 일단은 대충 맞고 가보자 이랬는데 맞고서 500km를 달렸습니다. 633이니까 500이면 거의 초반에 난 거네요. 네, 초반에 거의 출발하자마자 펑크가 나서 야 이건 어떻게 큰일 났다 이랬는데 웬걸 그 다트툴을 하나로 부산까지 무사히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 물통도 엄청 재밌는 물통이에요. 머스타드 통처럼 생겼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 아무래도 골드 색상이다 보니까 노란색 물통을 해주는 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깔맞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도 물통이 이제 전에 타던 자전거가 흰색, 핑크색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자전거였어서 물통 색깔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색상이랑 지금 골드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물통 색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새 제가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물통입니다. 머스타드 물통이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전에 타던 자전거는 에어로였고 지금은 올라운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혹시 에어로랑 올라운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일단은 첫 번째로 디자인이 제일 예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자전거든 간에 디자인이 예뻐야 더 많이 애정이 가고 많이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에어로를 타면 뭐 평지에서 항속이 빠르고 올라운드를 타면 어필에서 더 빠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저같이 자전거를 이제 좀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파워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자전거 구매를 할 때 엄청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에어로 타입인지 올라운드 타입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냥 디자인 예쁜 게 장땡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는 딱히 내가 평지에서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런 목표가 아니시면은 그냥 디자인 예쁜 걸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드래곤볼을 한 자전거를 중고로 샀지만 드래곤볼을 그러면 본인 사이즈 같으면 이제 추천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키가 작아서 자전거 몇 사이즈를 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드래곤볼을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은 작게 나오는 대중에게 여러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그쵸. 브랜드에서 사는 거는 맞는데 뭐 가격적인 면도 그럴 거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고 싶다 좀 맞추고 싶다 하면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드래곤볼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키가 작아서 자전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7,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키가 작다고 해서 로드 자전거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맞는 자전거를 꼭 구매하셔서 안전 라이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